아유, 기훈아. 너 학교를 가야지 왜 또 그냥 방바닥에 딱 붙어갖고 시체놀이를 하고 있어, 그냥 엄마 속상하게. 엄마, 저 학교 안 갈래요. 오늘 완전 멘붕이에요. 지금 건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 너 혹시 친구들하고 또 무슨 일 있어? 친구들 너 괴롭히는 거야? 아이, 몰라요. 아니, 새로운 친구들이랑 또 잘 지내야지. 아, 그냥 학교 안 갈래요. 그냥 집에 누워 있을게요. 저 좀 냅두세요, 좀. 그냥 방바닥에 딱 둘러붙어갖고 얘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무슨 이제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알지. 왜? 아휴, 그냥 얘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네, 그냥. 너 그냥 누굴 닮아서 이러는 거야? 저 그냥 나는- 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방바닥에 붙어 있게. 누구 닮아서 이래? 누굴 닮아서? 앞으로 와. 이래서 하면 돼. 아빠가 그러는데요. 어. 엄마 닮았대요. 그래? 저는 제 안에 왕따 DNA가 있는 게 아닌가. 엄마 왕따였어요? 에휴. 네, 내 안에 왕따 DNA 있다. 네. 아니, 그냥 왕따 뭐, DNA가 왕따를 그냥 늘상 당하는 아이의 사연인데, 네네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이제 왕따를 당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의 현상 정말로 심각하다라고 네.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 왕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내 안엔 왕따 DNA가 그럴게요. 있다고 말을 할까요? 네. 네, 요즘 애들은 참 말을 잘 지어내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면 그 학교 다닐 때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은요. 네네. 왕따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렇죠. 어떤 집단 따돌림은 다 이렇게 경험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해보거나 아니면 지켜본 경험들은 네.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 현상들하고 맞물리면서 좀 더 조직화되고 규모가 커지고 좀 더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처음 있는 현상이다, 요즘 새로 생겨난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점점 더 그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예전에도 딱히 뭐 왕따 이런 거보다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꼭 세 명이서 같이 몰려다니면 한 명은 약간 왕따 같은 느낌을 그렇죠, 받을 때가 그렇죠. 그럴 수 있고 있죠. 이런 건데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따돌림을 하잖아요. 왕따가 신조어지 않습니까? 왕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수씨? 뭐예요? 왕따. 왕따? 네. 아세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 왕- 몰라요. 왕따돌림. 그렇죠. 왕따돌림. 네. 왕따돌림이 왕따. 그래요? 진짜? 네, 진짜요. 은따, 오. 왕따돌림. 네, 그러니까 너는 은근히 따돌림, 전따는 전교 따돌림 뭐 이런 전따도 있네. 네. 전따도 있어요? 정교 따돌림? 네. 그래서 전교 따돌림,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은따. 은따. 네. 아까 수희 씨가 말한 3명이 가는데 한 명은 은따네요. 은따네요. 그렇죠. 은근히 따돌림. 은따죠.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집단 따돌림들도 안 와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따지요. 이제 집단 따돌림. 전따. 전부 따돌림. 전교생 따돌림. 네, 그래서 전따 정도면 괜찮은데 네. 또 옛날에는 그래도 학년이 올라가거나 그 학교로 옮기면 좀 나아졌는데 네네. 요즘 학교로 옮겨도 그걸 소문을 내서 아, 다른 학교 가서 옮긴 학교까지 이렇게 다 그 집단이에요. 집단. 지역 따돌림. 그렇죠? 그러네요. 와, 아, 근데 그래서 심각한 유학원다. 얘기인데 저희가. 네. 당하는 아이는 얼마나 그렇죠. 힘들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 마음을 헤아리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집단 따돌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심리적으로 요인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동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심리적 요인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어떤 의견을 내는데 자기만 다른 의견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실험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종이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선이 다른 길이의 선이 있는데 그 길이가 하나가 유독 긴 그 선을 네. 네네네. 네. 제가 이렇게 급조해서 만들었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선이 하나가 유독 길죠. 네네네. 그렇게 유독 긴 지금 B의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이게 B가 가장 길다고 이야기하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의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29명은 그 실험 보조자고요. 그렇죠. 한 명만이 실험 대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29명이 앞에서 다 당연히 B가 길음에도 불구하고 A가 길다라고 이렇게 29명이 답하고 나니까 한 명이 막
막 정말 멘붕 상태가 오는 거죠. 네. 자긴 분명히 B가 긴데라고 하다가 생각하다가 결국 A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그렇죠.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동조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의견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 집단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더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시기에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우리 집단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선긋기를 하는 것이 이게 발달상으로는 어쩌면 좀 당연한 성장 과정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화라든지 학교에서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악질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저게 잘못된 거를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그렇죠, 아이들이 저게 다 같이 행동하면은 나 혼자 빠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노 할 때 혼자 예스 왕따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는 사실 언어도 참 이상한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자만 안 쓰기 이상하니까 다 어울려서 같이 써야지 좀 더 친밀감을 느끼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제 욕도 네. 네, 지금 그런데요. 욕이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보면 어느 날은 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저는 사실 잘하죠. 그래서 애한테는 하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욕을 못하니까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러고 TV를 안 보여줬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네, TV에 나오는 그 만화 캐릭터나 이런 걸 몰라도 왕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TV도 안 보냐? 너 바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너 오늘부터 TV를 봐라. 욕은 심한 건 아니지만 네. 가서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요걸 알려주셨어요? 간단한 거를. 근데 이게 정말 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랬다고 집에서 이제 우리 주부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럼 너도 TV 봐라. 라는 어쩔 수가 없어. 그 예. 정도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좋은 건 과연 이게 아닌데. 또 해결책이 맞는 건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왕따라는 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수희 씨도 있었죠. 네, 있었죠. 근데 이 가만히 보면은 이 왕따는 남자 아이들보다 여학생들에게 좀 더 심한 게 아닌가. 그래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사실 그 왕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왕따가 당하는 것 같은 남자는 이 말보단 주먹으로 해결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싸움이 되죠. 질풍노도의 네. 시기이기 때문에 네. 주먹으로 하려는 어떤 그런 근성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는데 여학생들은요. 아니 굉장히 심한 것 여학생들은 같은데. 그냥 이렇게 질투심이 있으니까 누가 좀 잘 된다 아니면 누가 선생님이 이뻐한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그렇죠. 굉장히 하여튼 남성 네. 여자 아이의 이 비율이 좀 다른가요? 네. 근데 이제 여성 남성이 그 느끼는 감정이 좀 네. 다를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뭐 지단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채집 하는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네. 집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그런 그 환경에서 익숙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일 수는 있고요. 네.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이나 뭐 왕따를 당하는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따가 일어나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학교의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족적으로도 구조가 이제 자녀를 1명, 2명 낳다 보니까요. 네. 부모님들이 굉장히 과잉보호하게 과잉보호.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의존적으로 변합니다.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독립심이 좀 떨어지고 자신감도 좀 결여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피해자의 특징의 하나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그런 왕따라든지 그런 뭐 왕따로 인한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네네. 이렇게 무분별하게 다 이렇게 공개되는 경향들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집니다,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그냥 청소년의 문화인 것처럼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학교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경쟁적이 되면서 아이들이 그런 그 분노의 감정들을 표출할 곳이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표출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군요. 또 약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왜냐 가족끼리 대가족이면은 막 서로 그냥 이해하고 이런 거를 그 네. 가족 안에서도 배우는데 맞아요. 너무 소갈 쪽이 되다 핵가족이다 보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죠. 혼자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달라는 데를 다 해주고 이렇게 받다 보니까 남에 대한 배려심이 점점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대중 매체와 이 가족 구조도 더불어 이 주입식 교육도 좀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아이가 하나 정도, 네. 하나 혹은 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누구보다 잘 키우기 위해서 사교육에 지나친 열정을 보여주시면서
하면서 주입식으로 아이들을 그럴 거의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네. 기계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하시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는 만능입니다. 예체능 다 잘하고요. 공부 잘하고. 과연 못하는 게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주입식을 시키니까 이것도 왕따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럴 수도 애들이 있어요. 저희 반에 보면은 네. 너무나 완벽한 애를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니까 애들이 친구들이 쟤를 좀 파괴시켜야 돼. 막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리고 공부 잘해도 너무 완벽해도 네.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게요. 어떤가요? 걱정이 경쟁적인 되네요.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니까 네. 아이들 사이에서 또 왕따의 또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만 받다 보니까 사실 그런 그 교육이 인성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어야 되는데 인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 위주의 그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는 그런 교육들이 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확실히 수용 능력들이 떨어지고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냥 각자 이렇게 자기 지식 습득에만 이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확실히 떨어져서요. 다른 아이들이 얼마나 저렇게 뭐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하면 얼마나 힘들 것인가에 대한 그 공감이 안 되는 그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만연하게 행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보면은 왕따를 당하던 애가 어느 순간 왕따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왕따 당하는 애들이 계속 왕따를 당하고 그렇죠. 왕따를 시키는 애들이 계속 왕따를 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왕따를 당하는 아이와 왕따를 계속 시키고 있는 아이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하고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을 한 뭐 연구 논문에서 네. 그 학생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좀 연구를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네. 그 어떤 성격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가 80% 이상이 어떤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지금 그 피해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소심하고 수줍어하고 또 울기도 잘하고 이런 성향을 보인다라고 그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자신에 대한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나 우울함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그 특징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가해 학생들은 네. 폭력을 좀 자주 가하고 공감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또 충동적인 성향을 가졌고 또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좀 성향적인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네. 뭐 요즘은 그 가해 학생들, 피해 학생들이 또 돌아가면서 하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되기도 하고요. 피해 학생이 그래요? 가해 학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폭력성을 가졌던 아이들도 뭐 낮은 자존감을 가졌거나 그런 경우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제가 주변에서 뭐 언론을 통해서든 어디서를 통해서 볼 때 제일 심각한 문제는 왕따를 당하였던 아이가 왕따를 누군가를 시킬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자기가 당했던 거 이상으로 이제 그렇죠, 보복을 그렇죠. 하려는 심리가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섬찟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자,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본인의 자녀에 대해서 네네.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분당에 사는 김현지입니다. 네네네. 저희 아이가 네네. 왕따를 좀 당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원래 혼자 노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친구를 하나 사귄 것 같은데 네. 사귄 친구가 제 마음에 별로 안 들거든요. 아, 어머님 마음에? 네. 예, 네네. 그 친구랑 놀면서 애가 이제 안 먹던 술도 마시고 오. 담배도 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도 문제인데 이렇게 그렇죠. 제 마음에 안 들고 또 이상한 아이랑 노는 것 같아 더 싫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인가요? 예, 지금 고1이거든요. 고1. 고1이요. 예. 네. 고1인데 담배와 술을.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하는 문제고 친구를 사귀어도 좀 안 좋은 네. 친구랑 사귀는 것도 문제고 그쵸 어머니? 예, 제가 어머니 어떻게 그럼 다투다니까. 훈계를 하세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러니까 친구가 사귄 것만으로 좋아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네네. 점점 이 강도가 좀 심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아이가 시키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네. 어머니는 그냥 이런 친구 사귈 바에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어머님 아이한테 지금 좋은지. 아이가 예.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몇 남 몇녀?
예, 아들 하나인데요. 아들 하나 네,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잘 여쭤봐서 한번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고1입니다. 그렇죠? 걱정되네요. 그렇죠. 저 이 친구 네. 저한테 좀 불러주면 제가 좀 어떻게 또. 사랑으로 품에 딱 안고 친구야 진짜? 이러면서 이거 굉장히 어머님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이래도 걱정 저래도 네. 걱정이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런 그 마음이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사귀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에 대해서 이 고1짜리 아들도 전혀 판단이 안 되지는 않을 그렇죠, 겁니다. 판단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사귈 수밖에 없다는 건 정말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극단적인 마음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요 친구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건 정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벼랑 끝에서 정말 이렇게 손 하나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를 만나지 마라고 하는 건 이 손도 놓으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미는 거거든요. 네. 그냥 아무런 대안 없이 다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가 없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그 친구랑만 놀지 마라고 하는 건 아이가 그 친구한테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난 이해가 되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럴 수도 네. 있지만 제가 계속 지금 방송을 하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또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주부님의 자녀분이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친구들과 어떻게 해서든 개선해서 친해져서. 어떻게든 일부러 본인 또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지만 일부러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갈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 특히나 좀 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전학 가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아니 고민이 부모님이 어떻게 많습니다. 들어야 네. 될지가 제일 지금 궁금해요. 어머니가 무조건 그 아이가 싫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아이도 어떤 그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를 보는 입장으로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그 아이도 그렇게 뭐 담배를 한다든지 술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 안에 요인이 있거든요. 그렇게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좀 같이 뭐 만남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집으로 와서 이렇게 잘 지내도록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그 친구도 같이 알아가는 과정을 어머니도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그래서 무조건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네, 아니 근데 뭐 술, 네. 담배가 사실 학생이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걸 한다 해서 꼭 나쁜 아이라고 또 딱 단정 지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 학생이 하지 네. 안 되는 것을 하는 아이들은 나쁜 아이입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아이였어요. 저는 나쁜 아이였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왕따가 됐는데 그 엄마 입장에서는 그럼 늦게 한 거죠? 네, 어. 늦게 한 거죠. 어떻게 수습도 못 해주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그걸 알 수 미리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질문입니다. 네. 없을까요?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이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네네. 어쨌든 또래 관계에서 이렇게 고립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면은요, 행동적으로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안 먹던 뭐 음식을 갑자기 이렇게 확 줄인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말수가 줄거나 뭐 이런 네, 것도 말수가 그런 거예요. 준다든지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잔다든지 아니면 너무 적게 잔다든지 이렇게 그 기본적인 생활 패턴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영향이 받는다고 생각이 들면 친구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거나 이렇게 좀 대화를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선은 사람을 시켜서 미행을 붙여놓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부모님들 입장에서 지금 뭐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왕따 문제 지금 저희가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왕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그 해결 방법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들의 특징을 보거나 뭐 학교 가정 요인들을 볼 때요. 저 심리적인 건강함이 굉장히 저희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자신감의 결여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해 학생들한테 그 피해자를 지목하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가해 학생들도요, 상담을 해보면 그 가해 학생 나름의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 가정적인 환경을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그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할 방법을 모르다가 이 분노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분노를 표출했을 때 잘 대처하지 못할 만한 학생들을 골라서 행동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주장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가정 안에서 좀 이렇게 키워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건드렸는데 대들거나 같이 이럴 만한 아이들은 건들지 않겠죠. 내가 좀 했을 때 가만히 있고 왜 보통 그러잖아요. 더 무서워하고 막 그러면은 그렇죠, 더 그렇죠, 그렇죠. 괴롭히게 되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좀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란 또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경우요, 그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권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는 무조건 부모님의 말을 따라야 되고 부모님이 말하는 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선 안 된다라는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집에서는 자기 주장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데 아이들이 불안정한 그래도 집은 안정적인 관계거든요. 그런데 네. 또래 관계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불안정한 관계입니다. 그럼 불안정한 관계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그쵸. 일이에요. 예, 그래서 집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의견을 받아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이 보기엔 너무 답답한 이야기를 할 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르고 엄마 말이 맞으니까 엄마 말대로 해. 너가 다 커보면 알아. 보통 예.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예. 하면 한 번도 자기가 이런 의견도 내보고 엄마랑 이런 의견을 주고받아 본 경험도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도 어머니가 좀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주기 위해서 좀 답답하더라도 이야기를 통해서 네. 서로 주고받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식의 대화 방법을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정말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많은 부모님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우리 왕따 문제를 왕따 문제로 이 네. 지금 속상한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랍니다. 많이 계실 텐데 왜, 오늘 왜 옛날 이러죠? 왕따 당했던 게 기억이 나서요? 막 지금 막 올라옵니다. 어떻게 지금 주체를 네.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올라오는데 어찌되었던 이 속상한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시적으로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의 심리적인 건강함을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네네.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거시적으로 보실 때는 우리 아이가 살아갈 사회를 조금 더 편안하고 좋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회적인 환경, 대중매체의 무분별한 그런 기사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 그거 다 어른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학교 환경에서의 굉장히 경쟁적인 분위기 그런 것도 다 어른들이 만든 네. 제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아이들의 환경 그런 왕따 사건 그런 폭력 사건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머니들이 좀 생각하시면서요. 좀 더 사회적으로도 거시적인 역할들을 어머니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네. 저 말씀이 지금 굉장히 확 가슴에 꽂히는 게 이 왕따를 저희 지금 어른들은 지금 왕따, 청소년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다, 미래가 밝지가 않다, 이렇게 되면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왕따를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놨다는 그럼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고요. 또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홍석수 주부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몇 달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네, 그동안에 이렇게 아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곳에서 배우셨는데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저도 권위적이에요. 보기엔 네. 되게 너 그러니까 클 때까지는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빠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약간 아이와 대화를 좀 많이 나누게 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 마음도 좀 이해하고, 그러니까 좀 지켜보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네. 좀 관계 개선이 좀 조금씩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서 좀 아쉽긴 하네요. 지금 우리 주부님이 네. 처음에 저희 프로그램에 와서 저희를 만났을 때는 네. 이제 아들 바보 홍경숙이라는 네. 이름으로 지금 저희랑 같이 방송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아들 바보가 아닙니다. 네. 이제 뭐예요? 아들 친구.
괜찮네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다가가신 모습이 저희도 봐도 좀 흐뭇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왕따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아이들보다는 그 부모님이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를 교육했느냐가 그렇습니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한테 뭐라 그러기 전에 본인에 대해서 조금 내가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돌아보시는 돌아볼 시간이 수 있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감사하고요. 우리 주부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왕따 경험이 다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을. 네. 이 왕따 네. 없애는 법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네. 알 수 있는 하나는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면서 친구처럼 그럼요. 서로 대화를 같이 하면 분명히 저희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왕따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그래요. 생각을 다시 집에서 한번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는 나가서도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지겠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마렐라의 도전! 도전!